광화문 애국 세력 가운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여성 애국 시민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주옥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옥순 대표님 오늘 특별히 엄마방송 대표신데 특별히 모신 거는 윤미향을 비롯한 이 아주 가짜 사기 단체들의 진면모를 완전 김일성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성 단체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 하나하나 보시죠. 뭐. 네. 아유, 엄청나네요. 자, 이걸로 설명 하나씩 남겨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입니까? 네네, 저희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네.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체들이 모여서 아예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를 네. 조직했습니다. 조직했군요. 그래서 저는 2009년도부터 이 활동을 했고요. 네. 혼자 외롭게 싸웠는데 이제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붙었군요. 예, 붙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뒤에는 뭐 광화문 세력이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운동에 뛰어든 계기고요. 네. 자, 이런 건 다 넘어가시고. 하나씩 이렇게 광화문 운동을 하셨다는 거고요. 그렇죠. 위안부 청산이에요. 위안부 사기 시위꾼들 청산입니다. 위안부 청산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사기 단체들. 예. 네. 여기는 이제 윤미향이가. 예. 지금 사단법인에 지금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윤미향이가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남편 신우이. 네, 남편 신우이 다 보안법 위반으로 걸렸고 그 남편이 4년 이상 간첩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삼석이죠. 네, 김삼석이죠. 그 유명한. 네. 자, 넘겨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윤미향, 그 자기 남편 김삼석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원주. 김삼석의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그리고 최기영 씨. 이 두 분은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했지만 간첩단 사건은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자, 넘어가시죠. 자, 여기 보면 김삼석과 이석기가 같이 대학의 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의 간첩단 조직도를 보면 여기에 몇 사람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밑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네네. 자, 다음 화면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정신대 여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의 보면 해군 기지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FTA 반대. 예, 한미 FTA 반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네요. 네네네. 여기 보면 위안부하고는 상관없는 전부 상관이 없는 일만 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FTA. 저 미군 철수 제거 해군 기지 반대. 이석기 석방 요구. 예, 이석기 석방 요구. 자, 다음 화면요. 네. 자, 여기 보면 여기도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 폐지 반대. 이 사람들이 핵심들이네요. 예, 전부 핵심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거의 뭐 10분 이상 간 사람도 있습니다.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네, 다음 보시고요. 다음 화면요. 자, 그래서 이 윤미향이가 어디를 갔느냐면 그 제1조선인학교 일본 조총련에 가서 2013년 4월 2일 이 상금을 500만으로 내놨습니다. 이 넙봄 통일상 시상식이라고 그러면서 조총련 학교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김정일이 저 위에. 예, 이게 김정일이가 죽었는데요. 김정일이 죽었는데 이 서거를 비탄에 빠져 있을 북한 동포를 생각해서 지금 이 위안부를 윤미향이를 통해서 박원순이가 2천만 원을 이적단체에다가 코리아 연대죠. 제공했군요. 이 황혜로. 이 여자가 황혜로입니다. 네, 황혜로. 근데 미리국을 해서 지금 여기 가서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 저렇게 조문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김정일 사망 당시 2011년 12월 조문 목적으로 무단 방문을 했습니다. 네. 자, 아니 여기 보면요. 거기 한 가지 요 앞에 화면에 요거 앞에 화면에 보면 요게 중요합니다. 1970년도에 그 서울대 안병직 교수 하시죠. 진보 경제학자. 이분이 2006년 12월 달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정대협의 목적은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본과 싸우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박사학위를 신청했던 그 학생이 예. 여기 보면 동시에 거기에 정대유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다. 생존자들이 국민기금을 수령한 경우 할머니들을 흩어질 것을 걱정해서 위안부 운동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일본이 아시아 여성 기금을 해서 이 돈을 주는 것을 못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대협이 이 돈을 받으면 할머니들이 흩어지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이 돈을 못 받게 합니다. 할머니들을 묶어놓으려고. 할머니들한테 돈이 들어가면은 네. 저런 애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묶어놓으려고 돈을 못 받게까지 하고,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여기 보면 위안부 운동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정대협의 위기감이 국민기금 받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운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악용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돈도 안 받은 거네, 일부러. 그렇죠. 자, 다음 보시죠. 자, 그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조직을 더 확대시켜서 이걸 가지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김일성을 만나는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네. 예, 이겁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1992년도 9월 1일 김일성이를 만나러 북한으로 갔습니다. 92년도에. 네, 1992년. 자, 여기 보면 1번이 윤영애, 2번이 윤정호. 이 윤정호 씨는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영구 아시죠? 네, 여영구. 예. 그 다음에 이우정. 여기 보면 11번이 한명숙이가 여기 있습니다. 한명숙이가 있네. 예, 한명숙이가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저기 가서. 자, 이렇게 되니까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여성활동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동성애 반대, 국가, 나라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동성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뭐 여성 페미니즘이라든가 또 뭐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게 만드는 이 정교조 이런 세력들과 저는 거의 다 같은 조직으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든 무너뜨리는데 앞장선다. 위안부 악용 단체들이요. 그 단체들 보면 더 세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 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위에 세력이 이 세력이라고 저는 김일성하고 만났으니 뭐. 예. 근데 저기 한명숙이가 과거에 태극기를 밟지 않았습니까? 예, 밟죠. 태극기를 밟았습니다. 태극기를 무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위안부가 진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위안부를 이용한 한미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그것으로 가게 하기 위한 이들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몇몇이 여성들을 보면 거의가 다 FTA 반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뭐 제주 강정마을 폐시, 전부 다 그런 거에 반대 위안부 목소리를 할머니들을 위한 거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본에서 오히려 돈이 왔는데 기금이 왔는데 네. 그거를 안 받게 하고 일부러 돈을 못 받게. 야, 아시아 여성 기금을 못 받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그 지금의 기시다 그때는 이제 그분이 외교부 뭐 수장이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걸 합의를 봤잖아요. 합의를 봐서 그 돈을 100억을 가까이 이상 받았는데 이 돈을 혹시나 저는 이 위안부한테를 갈까봐 할머니들에게 직접 만나서 위안부들에게
대금을 지불하라고 제가 청와대 청원을 2번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이 다 갔어요. 갔어요? 1억씩. 1억씩 가고 나머지 돈이 지금 48억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이 지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 그 여성부에다가 이 돈 출처가 어떻게 돼 있냐.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또 혹시나 저 정신대 저런 어느 쪽에서 이 돈을 또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 신청을 해놨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훌륭한 운동하시는데 저 다음 사진 없습니까? 예, 이 정도만 해도 뭐 예,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지금 주옥순 대표처럼 그런 이제 하면 이제 탄압도 많이 받고 뭐 이랬을 텐데. 예, 그건 뭐 말할 수 없고요. 네. 제가 저 윤미향이하고 싸우다가 집행유예 1년을 받고 네. 벌금 물고 그 다음에 또 80시간 그 봉사 네. 4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 했는데 아무리 봐도 윤미향이가 위안부를 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서울역에서 뿌렸어요. 이거 뿌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윤미향과 싸움이 시작된 거죠. 2009년부터. 윤미향과의 전쟁이네요. 예, 윤미향과의 전쟁 지금 14년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독일을 또 저희들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독일에도 위안부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이제 공원에다 해놨는데 이거 이제 우리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독일에서도 이 외교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서 이거 위안부 동상 이제 공원에 세워놨으니까 그게 세운 게 2년 되면 이제 또 자동적으로 이제 치워도 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독일 그 구청까지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이거에 대한 그 자료를 주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이 위안부 동상 때문에 걸림돌이 좀 되니까 이거를 좀 치우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또 만나고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 2009년부터 활동하시려면은 그 조직이 독일도 가시고 뭐 이런 책자도 내고 오시려면 뭐 이게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겁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1원 한 장 없죠? 저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NGO 활동을 하면서 정부 돈 단돈 1원도 받은 것도 없고요. 또 받으려고 생각도 안 사재 하고. 터지나요? 사재라기보다 이제 우리 엄마들이 자발적 결사체로 엄마 부대. 예, 엄마 부대에서 자발적 결사체를 하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또 시민운동의 대부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죠. 뒤에서 또 후원해 예, 도움을 주셔서 뭐 하는 일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정광훈 목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정치하려고 그런다 무슨 욕쟁이다 이러는데 뒤에서요. 애국운동 하시는 단체들 다 이렇게 십시일반 다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심지어요. 부정선거도 뒤에서요. 다 됐습니다. 재판 비용 이런 거 다 대고 있습니다. 그 5억을 됐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선도 저러는 건데 그리고 저쪽은요 윤미향 같은 단체는요 좌파 단체에서 말하자면 반대로 전광훈 목사와 반대되는 이 지원이 엄청나요. 거기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뭐 민노총뿐 아니라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윤미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쪽은 그나마 유일하게 전광훈 목사가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 저쪽은 근데 각종 좌파 단체 중에서 이 정대협 대지는 얘네들 윤미향이 이 단체가요 가장 무섭고 세대요. 자금도 많고 그런 거와 고분분투 우리 주옥순 대표가 하시니까. 진짜 뭐. 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예, 그런데 지금 그래도 지금은 많이 성과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3대 영역이 있어요. 대표님. 5.18. 그다음에 이 정의연대. 위안부. 그다음에 이제 뭐 세월호다 4.3 사태다 있는데 이 위안부를 아무도 깨질 못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 대한민국 대통령 죽어. 마포 쉼터 소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2009년부터 이 윤미향이하고 붙어서 재판한 판사도 죽었나 아마 그렇지. 싸우면서 제가 이제 위안부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 웬만한 사람 알고 또 목사님과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이 자료를 띄우면서
이게 위안부다. 이게 가짜 위안부다. 네. 그러면서 지금 윤미향하고 싸우면서 자, 위안부 중에 강제로 끌려가 있는 사람 단 한 명만 나와도 나는 이 운동을 졌겠다. 나 하지 않겠다. 아니, 위안부 그 할머니들이 가짜라고요? 가짜입니다. 그 위안부 이용수님 이용수 할머니. 그 할머니는 진짜겠지. 아니에요. 그분도 가짜예요. 그분이 위안부가 아니에요. 그럼? 위안부 아니고요. 예. 자기가 강제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예. 강제로 끌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옛날로 치면 쉽게 말하자면 포주자태 팔려가는 거죠. 포주. 그 이용수 할머니도 위안부가 아니에요? 위안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지금 재판을 하는데요. 재판하고 있어요. 그럼요. 이용수가 왜 가짜냐? 왜 위안부가 가짜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느냐?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 이 위안부 문제로 유엔까지 가서 이 자기 입으로 진술을 했잖아요. 네. 자기 입으로. 그런데 가는 데마다 다 달라. 뭐가 달라요? 발언이.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그때 그러니까 소녀 시절에 그 위안부였던 기억이 다 다르다고요? 다르죠. 가는 데마다 달라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제가 자료를 이만큼 갖다 냈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는 이용수를 위안부라고 믿지 못한다. 그리고 강제로 끌려간 적이 없다. 그리고 위안부는 솔직히 말해서 포주 자태 쉽게 말해서 팔려가서 포주가 돈도 벌고 위안부도 이 군인들 상대로 요금표 붙여놓고 솔직히 말하자면 뭐라 그랬나 성을 파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용수 할머니 그래 강제로 끌려가서 모든 자료를 내놔라. 그럼 내 인정하겠다. 강제로 끌려간 걸 인정할 수 있으니까 내놔래도 못 내놔요. 그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교수도 그때 끌려간 위안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포주들에 그렇죠. 인신매매업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돈 몇 푼 받고 끌려갔다. 네네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간 사람 그래도 몇 명은 있겠지. 전혀 없습니다. 한 명도. 그래서 일본 그 외교부 사이트에 가보면요. 네. 한국의 위안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아무도 안 나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분부터 하시는 우리 엄마 무대 엄마 방송 대표 주옥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